한 3번 정도만 제대로 부동산을 사도 충분히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제 이건 거죠. 어떻게 기회를 잡을까? 그러면 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부동산을 3번 살 수 있을까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물음이 좋은 부동산이란 뭘까? 싸게 산다는 건 뭘까로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좋은 부동산은 다 알고 있어요. 입지가 좋은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이에요. 근데 싸게 산다라는 건 어떤 비교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A랑 B랑 C랑 있는데 그 A, B, C 중에 뭐가 싼지를 알면 내가 좋은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건 입지 공부. 좋은 부동산을 사기 위한 입지 공부, 그 다음에 싸게 사기 위한 비교 평가. 이거 2개를 크게 하시면 되는데 입지의 4대 요소는 일자리, 교통, 그 다음에 학군과 상권, 그 다음에 환경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 수도권을 접근할 때와 지방을 접근할 때 조금 달라요. 서울 수도권은 일자리, 교통이 학군, 상권이나 환경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지방은 일자리, 교통보다 학군, 상권, 환경, 신축, 대단지, 브랜드 이런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데 어쨌든 서울을 접근할 때나 지방을 접근할 때나 똑같은 건 입지의 4대 요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일자리, 교통, 그다음에 상권, 환경, 학군 이거를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가격이 싸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것과 어떤 거를 비교할 수 있는지 입지 가치가 어디와 어디가 비슷한지를 볼 수 있는 능력 그건 사실 가격에 사실 담겨 있으니까 네. 시세 트래킹을 자주 하면서 어디와 어디가 비슷한지를 처음에는 그냥 일단 외우시는 게 좋거든요. 네. 외운 다음에 임장을 가보시고 여기랑 여기랑 입지 가치가 비슷하구나 이거를 내가 몸으로 체득될 때까지 좀 공부를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 시세 트래킹을 네.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대한 그 시세를 내가 사전에 파악을 하고 또 현장을 보면서 이 정도의 시세를 갖춘 곳은 이런 느낌이구나를 약간 맞아요. 몸으로 익히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부동산 그리고 이게 싼지 비싼지 맞아요. 요 파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러면 우리 시부님께서 최근에 좀 눈여겨보고 계신 투자 지역이나 수도권 중에서 어떤 지역을 좀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이제 광명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동탄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은 아까 일자리랑 교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입지 가치가 정해져 있는 곳들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미래 가치가 바뀔 곳들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 미래 가치가 바뀐다는 것도 결국엔 일자리 아니면 교통, 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일단 되게 심플하게 나오죠. 서울 수도권에서 갖고 있는 핵심 일자리가 어디인지. 강남, GBD, 네. YBD, 여의도, 네. 그다음에 CBD, 시청, 광화문. 일단 이게 3대 일자리고 여기에 추가를 하자면 판교, 그다음에 마곡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용인 쪽에 이제 일자리 많아지죠. 네. 그다음에 화성시에 많죠. 수원 많죠. 평택 많죠. 그럼 이쪽 경부라인 쪽으로 이제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이 핵심 일자리까지 가는 노선이 언제 어디에 뚫리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GTX. 네. A 노선 이제 좀 있으면 개통하죠. 네. 그럼 GTX A가 가는 동탄. 그리고 핵심 일자리 중에 하나인 여의도를 가는 노선인 신안산선. 그리고 판교를 가는 월판선이 또 이제 곧 개통을 하거든요. 그럼 신안산선이 뚫리는 지역들은 어디지? 월판선이 뚫리는 지역은 어디지? 이거를 혹시 크로스로 교차해가지고 같이 되는 데가 어디지? 그게 광명이거든요. 그럼 이제 일자리랑 교통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학습 효과가 된 게 있어요. 뉴타운에 천지개벽하는 거를 사람들이 학습 효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서울 뉴타운처럼 천지개벽할 곳이 어디지? 서울에 이제 남은 뉴타운, 한남 뉴타운, 그다음에 뭐 뉴타운은 아니지만 성수 재개발 정비구역 이런 데 포함해서 아직 완성이 안 된 뉴타운들도 많고 그다음에 광명, 그다음에 구성남 이런 곳들은 천지개벽할 곳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덜 하지만 앞으로 천지개벽할 곳에 교통 호재까지 있다 혹은 일자리 호재가 있다. 이것들이 크로스가 되면 될수록 교집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뉴타운이라고 하면 정의를 어떻게 내리면 좋을까요? 사실 재개발과 뉴타운은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재개발은 그냥 일반 우리가 재개발 구역 자체를 재개발해서 그냥 그 구역만 사실 환경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뭐 재개발과 재건축의 또 차이도 있는데 뉴타운은 재개발을 여러 개를 해서 그 지역 전체를 좋아지게 하는 걸 뉴타운이라고 하면 돼요. 서울시가 이제 시작을 해서 서울시에 지금 3차 뉴타운까지 진행이 됐고 총 26개 구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뉴타운처럼 그 지역 전체가 좀 천지개벽하는 곳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마포 사실 마포가 아현 뉴타운이거든요. 네. 그리고 가재울 뉴타운, 뭐 DMC 이쪽 이게 다 뉴타운들인데 이런 곳들이 다 천지개벽해서 뭐 신길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 등 입지 가치가 좋은 곳들이 다 뉴타운을 통해서 이제 입지 가치가 변화된 곳들이 많죠.
네,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최근에 아무래도 그 광명이나 네. 뭐 동탄이나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호재가 많으면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가격이 현재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미 비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나는 전문 투자가도 아니고 아직 불인인데 내가 광명을 더 공부해야 될까? 투자를 고려해야 될까? 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개인적으로 광명이 지금 싼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을 공부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는 있거든요. 네. 일단 생활권이 서남권이신 분들은 광명만한 입지가치를 가진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내가 생활권이 그쪽이라면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생활권이 그쪽이 아니더라도 결국에 서울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고를 때는 비교 평가를 하셔야 되고 제가 좋은 부동산을 싸게 사야 된다 그러는데 그 싸게 사는 게 비교 평가를 통해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광명이 비교 평가 비교군으로 항상 들어가요. 서울 수도권의 거의 중위급 정도 되는 입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네. 경기권으로 봤을 때는 뭐 하남, 수지 그 다음에 뭐 일산, 동탄, 그 다음에 뭐 송도, 그 다음에 또 평촌 이런 데까지 다 비교군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광명의 입지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입지 가치, 내 앞마당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도 광명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도시이고 네.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도시는 얼마나 가격이 더 올라갈까를 볼 때도 바로미터로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도시가 광명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들은 내가 실거주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냥 공부 목적으로 하기가 너무 좋고요. 또 광명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광명은 신축도 있고 그 다음에 10년차 구축도 있고 20년차 구축도 있고 이미 재건축이 된 재건축 단지들도 있고 앞으로 재개발이 될 재개발 구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신축, 교통호재가 다 있는 지역이 광명이에요. 그래서 광명을 공부하면 한꺼번에 한 큐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광명을 한번 하고 나면 다른 지역 임장 가거나 공부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실 수 있죠. 네. 진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뭔가 어떤 노선이 뚫린다고 하더라 이걸 그냥 뉴스에서 보고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고 말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호재가 가득하고 불인이들 입장에서는 비교 평가할 어떤 그 기준들이 많이 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핵심이 모든 게 또 다 들어가 있는 게 광명이니까 네.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렇게까지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광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네.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광명에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이라도 결국에 부동산은 다 연결돼 있거든요. 내가 서울 수도권만 투자한다 그래도 서울 수도권 전체를 전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내가 예를 들어서 생활권이 뭐 수지야. 네. 그럼 수지만 봐요. 혹은 그 바로 위에 있는 분당, 혹 조금 더 가면 뭐 판교나 구성남 정도까지 보고 잘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수지에 집을 구하시려는 분들이면 분당, 판교, 구성남 포함해가지고 밑에 있는 광교, 동탄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옆으로 와가지고 평촌, 일산, 아까 광명, 하남, 다산 신도시 이런 데까지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비교 평가가 되고 지금 현재 수지가 싼지 비싼지가 나오는 건데 많은 분들이 딱 거기만 보고 판단하니까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게 좀 어렵죠. 그러면 이 광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도를 보면서 네. 또 분석 앱을 활용해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명의 지리적 위치는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여기가 광명이거든요. 네. 오른쪽으로는 바로 이제 영등포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신도림이고 신길뉴타운이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노량진, 그 다음에 이쪽 흑석 이리로 가면 이제 저희가 강남, 반포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지 가치를 보면 일단 7호선을 끼고 있고 약간 세로로 긴 모양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광명이 총 5개 동이 있거든요. 네. 5개 동을 아주 짧게만 살펴보고 갈게요. 일단 네. 광명에 지금 현재 대장급 아파트가 모여 있는 일직동이에요. 일직동에는 총 5개의 단지밖에 없는데 네. 사실 여기 단지들이 다 신축이에요. 그래서 여기 연식을 보시면 지금 뭐 7년 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 이제 신축급 단지들이고 광명역에 이제 호재가 지하철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쪽에 이제 이렇게 호재가 나오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노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리치고에서 기공 착공했고 현재 이 노선은 판교와 송도를 가는 이게 월판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월판선이 가고 여기 빨간색 노선이 하나 더 보이죠? 네. 빨간색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거는 신안산선이에요. 신안산선. 이거는 여의도를 가는 노선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일자리들. 업무지구들. 네, 여의도, 판교를 동시에 갈 수 있고 지금 현재 KTX도 뚫려 있는 아주 좋은 곳이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AK 플라자 포함해가지고 여기 유플랜 여기 상가도 엄청 잘 돼 있고요. 네. 롯데몰, 이케아, 중대병원, 코스트코 다 있거든요. 상권이랑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네요. 그래서 네. 다른 이제 광명의 동들보다 훨씬 더 좀 깔끔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다만 좀 확장성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 교통 호재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고 특히 이제 조금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 광명역처럼 이렇게 KTX가 지나가는데 대형 병원이 있는 지역들을 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방에는 괜찮은 병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KTX를 타고 와서 병원을 가시는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이들이 많아지고 노령화가 되면은 이런 곳들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아지고 아예 토지 가치 자체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위쪽으로 올라오면 이제 소화동과 하안동이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뭐 10년차, 20년차가 되는 약간 구축들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대략 한 8억 정도 선에서 30평대 기준으로 9평 기준으로 한 8억 정도에 매수할 수 있는 생활권, 소하천도 끼고 있고 초중고도 다 있고 네. 너무 좋다. 그래서 이런 곳들도 8억 정도에 내가 실거주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것도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에 바로 올라오면 원래 이제 광명에서 가장 부자들이 살았던 데가 하안동이에요. 하안동.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제 30년 차가 다 넘어갔죠. 그래서 네. 이제 하안 주공들도 이제는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어서 네. 좀 멀긴 했지만 향후 미래 가치를 보고 하안 주공을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30평대 기준으로 한 7억 정도. 그러네요. 가격이 네. 생각보다 확실히 좀 생각보다는 비싸네요. 비싸요. 그래서 저도 네. 이번에 임장을 갔다 오면서 생각보다 가격이 반등폭도 컸고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실거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요 정도 가격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위로 올라가면 더 비싸거든요. 이쪽이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철산역 주변에 철산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된 여기가 이제 1단지였고 철산 주공 1단지, 여기가 2단지, 여기가 3단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네. 이것들이 재건축이 된 지 벌써 15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여기가 이제 대장 역할을 했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일직동 아파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철산동 재건축들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있는 게 광명의 재개발 구역들이거든요. 새 아파트들이 이게 다 또 붙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7호선 라인을 기준으로 철산역 주변과 광명사거리역 주변에 구역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좋은 게 리치구가 이렇게 다 표시가 돼요. 야. 그래서 이번에 분양한 4구역 여기가 이제 아이파크, 센트럴 아이파크였는데 여기가 분양가가 12억이 넘었었는데 네, 완판됐어요. 물론 이제 뭐 당해에서 이제 뭐 안 되고 1순위에서는 어쨌든 마감되긴 했는데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리우스 광명 여기가 이제 분양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대장은 8, 9단지가 재건축돼 철산자이더리티지 이런 아파트가 지금 14억, 15억 호가가 지금 이렇거든요. 와. 그러니까 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네. 이 가격이면은 뭐 다른 선택지들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어쨌든 광명이 생활권이라면 이런 선택지들이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11구역, 12구역 이런 데들은 이제 입주권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아, 입주권 매수가 네. 아니에요. 그래서 입주권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 알아보시면 좋고 이제 앞으로 11단지가 재건축되는 이제 좀 있으면 분양을 하죠. 자이브리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 아까 좀 선호도가 높았던 이런 철산동에 15년 차 되는 원래 기존의 대장들은 한 10억, 11억 정도 선. 그렇군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네. 그 기존의 대장이었던 동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네. 학교나 상권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광명역뿐만 네. 아니라 다른 생활권들에도 뭐 백화점이라든가 뭐 병원이나 학교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나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네. 이마트 여기 있고 소화동 쪽은 이쪽이 상권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병원도 있고 상권도 있어서 이쪽에 상권을 갈 때 이렇게 이제 소하천을 건너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소하천 건너가지고 여기 이제 산책길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쪽에 상권이 있고 되게 잘 돼 있고 네. 하안동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상권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상권이고 이제 출퇴근하실 땐 이쪽에 독산역이나 금천구천역을 많이 이용하셔서 이 지하철에서 가까운 단지가 비싸고 그래서 12단지의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쪽은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재건축 단지를 접근하실 때는 항상 용적률 보셔야 되고 대지 지분 보셔야 되고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투자 목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은 내가 그냥 살기 좋은 단지도 좋지만 항상 용적률과 대지 지분 생각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포인트고요. 네. 이쪽에는 이제 포인트들이 막 크진 않지만 이런 단지들의 시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같이 같이 올라갈 이 철산중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광명 내에서는. 학군이 좋군요. 네, 학군이 제일 좋고 그리고 뭐 광명이 이제 학원가가 그렇게 크게 발달하진 않았는데 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보시면 지도에서 여기가 목동이에요.
네, 여기가 목동인데 목동까지 차로 한 15분 정도. 그래서 라이딩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고 셔틀도 오고요. 그래서 뭐 학원가가 그렇게 발달하진 않았지만 학군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철산중학교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은. 그래서 뭐 이런 데를 보실 때는 철산중학교에 배정되는 단지가 어디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죠.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베드타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업무지구와 굉장히 출퇴근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것만 들어봤을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은 다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일 것 같아요. 광명은 7호선이 일단 다니기 때문에 네. 7호선을 이용하면은 강남까지도 1시간 내에 접근이 1시간 충분히 가능하고, 이 바로 옆에 보시면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나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긴 있는데 네. 사실 이쪽이 선호도가 높은 그런 일자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일자리까지의 접근성이 되게 중요한 곳이고, 그래서 여기서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일단 7호선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직동에는 어떤 호재가 있다? 여의도까지 가는 노선인 신안산선, 판교까지 가는 월판선이 뚫리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가 이제 확장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교통 호재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아까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시세를 리딩할 수 있는 단지들이 여기 5개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까지 쭉 한번 돌아봤을 때 광명에는 글쎄요, 주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아무래도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그런 가족들이 네. 많다고 보면 될까요? 가족 단위가 제일 많고요. 심지어는 여기서 이제 화성까지도 출퇴근하시는 삼성전자 셔틀이 다녀요. 여기. 광명까지.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철산역 주변에 이제 다녀서 여기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는 베드타운 느낌이 강한 도시죠. 네. 아, 그렇군요. 지금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네. 그래도 좀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부님?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타이밍에 제가 만약에 살 수 있다면 광명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없을까 하고 찾아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보다 입지가 좋은 곳들은 많거든요. 뭐 강남, 뭐 잠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반포도 있고, 네. 되게 많아요. 흑석 뉴타운도 훨씬 더 좋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격이 따라 올라가면 그 다음에 올라갈 곳은 어디일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광명이 지금 비싸다고 광명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나중에도 눈여겨보지 않게 돼요. 그런데 광명이 지금 내가 이 가격인데 이게 조금 비싸다구나 하는 거를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 그냥 내가 매수를 안 하면 되고, 광명이 지금 현재는 조금 비싸다고 판단되지만 나중에는 저렴해지는 타이밍이 분명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회를 잡으려면 광명의 가격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네. 광명의 비교군이 어딘지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비교평가 관점에서 광명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비교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아실 사이트에 보시면 네. 더보기 탭에 여러 단지 비교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광명의 아파트를 하나 그냥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네. 광명시 선택하시고, 아까 이제 거의 대장급 단지들이 있는 일직동에, 원래 사실 대장은 유플래닛 광명 대시양인데 네. 조금 더 이제 거래가 조금 많았던 센트럴자이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평형대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좀 거래가 많은 걸로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객론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들 가격대가 지금 14억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한 12억 정도 선에 있는 아이들과 비교 평가를 한번 붙여보면 되거든요. 잘 모르더라도. 네. 이제 비슷한 급지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동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동탄에 보시면 여기 이제 한 12억대가 보이죠? 네. 여기가 이제 우남퍼스트 밀인데 우포한 중에 하나예요. 동탄의 3대장인데 3대장. 여기가 네. 이제 포스코 더샵이어서 포고 네. 우포한인데 네. 그래서 여기 우남퍼스트 밀이나 아니면은 동탄 시범더샵을 보고 싶은데 대장인 시범더샵을 한번 봐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네. 가죠, 시세가?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 단지는 거의 시세가 비슷하게 가니까 비교군으로 붙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비교평가가 어렵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입지 공부가 되면은 사실 어디 비교평가를 해야 되는지는 너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 위쪽으로 올라보면 또 수지가 있어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수지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라는 단지도 거의 12억에 지금 있죠? 네. 그러면은 이 단지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성북동에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클릭하고 A형, B형 이렇게 둘 다 클릭하신 다음에 하나만 남기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럼 이 아파트 3개 단지는 거의 비교 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하남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 위쪽에 생활권은 전혀 다르지만 네. 시세가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게 가는 쌍둥이 단지들이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고 네. 하남에는 여기 13억짜리 아. 여기가 이제 대장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연식 보시면 이제 17년식인데 여기 아파트는 이제 선호 평형대가 네. 84가 아니라 37평형이 좀 선호돼서 음. 37평형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하남에 풍산동이거든요. 풍산동에 샵 센트럴자이 37평형으로 이렇게 거의 놀랍도록 비슷하죠. 그래프가 비슷한. 여기서 이제 비교 평가라는 말을 해주셨잖아요. 네. 주로 그러면은 비교를 해야 되는 건 어떤 시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그래프만 보면 아, 과거에 비슷하게 움직인 건 알겠어. 네. 근데 지금 시세가 궁금해 이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시세를 네이버 부동산에서 실제 매물로 보면 돼요. 근데 그 네이버 매물로 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저층과 탑층을 제외한 중층 기준의 입주가 가능한 물건으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세가 껴있는 물건은 시세보다 좀 저렴한 경우가 많고요. 네. 저층과 탑층은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으니까 중층 기준의 평균 가격을 대입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 여기가 골드타운, 성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한 12억 정도에 나와 있고 네. 동탄역 시범더샵 센트럴시티가 동탄이 너무 좋은 건 맞지만 13억 5천에서 14억 정도에 나와 있어요. 네. 센트럴 자이도 지금 13억에서 14억 사이에 나와 있고 네. 아까 미사강변 센트럴 자이도 13억에서 14억 사이에요. 이걸 보실 때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네. 전세 가격을 보면 사실 전세는 투자 수요가 없는 온전히 이제 실거주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니까 전세 가격이 탄탄하게 받쳐준다라는 것, 그 아파트의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미사강변 센트럴자 이런 데는 전세가가 높다. 광명역 센트럴자이도 높고 그 다음에 성봉역 롯데캐슬도 전세가가 네. 높죠. 높아요. 근데 여긴 전세가율은 높은데 매매가가 낮네. 그럼 아, 실거주 가치는 괜찮은데 매매가가 현재 싼 거구나. 그럼 내가 현재 이 가격대 아파트들 중에서는 어떤 선택지가 좋은 선택지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모두가 결국은 이제 실천을 안 하고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걸까요? 맛집 사장님들이 뭐 생활의 달인이나 이런 데서 나오셔서 많이들 말씀하세요. 이렇게 다 노하우를 다 알려주셔도 되냐고. 근데 괜찮다. 어차피 알려줘도 안 한다.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정말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전보다 확실히 이제 SNS가 발달하고 강의도 많아지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시작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하거든요. 정말 네. 다 알려주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강의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다 퍼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강의가 좋아야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강의를 들을 테니까. 그래서 정말 있는 노하우를 다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처음 한번 해보고 한번 손 봐보고 뭔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거기서 포기해버리세요. 전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단시간에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심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몇 년 만에 몇 억을 버는 것도 물론 훌륭한 목표고 좋은 목표긴 한데 네. 저는 누구나 다 그렇게 부자가 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몇 억 부자, 경제적 자유 이런 걸 누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돈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그냥 평생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내가 평생에 딱 3번만 좋은 선택을 해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네. 그냥 천천히 공부하고 그걸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강생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불같은 1년 보내는 것보다 따뜻한 3년이 낫고 따뜻한 3년보다 미지근한 5년이 낫습니다. 너무 욕심내가지고 계속 무리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셔도 되니까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천천히 뚜벅뚜벅 가세요. 가시면서 힘들면 옆에도 보시고 동료들한테 의지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다 알려드려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내가 그 방법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실천을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끝까지 해내기만 하면. 제가 아는 일타 강사 중에 조정식 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되게 유명한 말을 하셨는데 어느 조직에 가서도 결국에 10%만 남는다. 90%는 내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90%는 알아서 포기하니까. 나는 그냥 끝까지 살아남기만 하면은 10%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디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자는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내가 부자가 되는 사람은 10%. 근데 그 10%는 누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10%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나고 투자를 잘하고 이런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10%가 되는 거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끝까지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시부님께서도 저희 월부에서도 또 광명시에 대한 또 강의를 네. 또 맡아서 또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 부동산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강의를 많이 또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께 좀 도움이 될지 한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책을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시고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네. 근데 내가 이것저것 이제 많이 보셨는데 막상 공부하려고 하고 투자하려고 하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알려드리는 게 이번 강의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와서 시세 트래킹을 어떻게 하는지, 입지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좋은 부동산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교통호재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것이 가격과, 그리고 여기와 여기는 왜 비교평가 대상이 되고 여기랑 여기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저렴한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려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강의가 끝나고 스스로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하나하나 방법들을 다 알려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무 막막해,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고 혹은 다른 강의를 들어봤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라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혼자 하실 수 있는 자립심을 좀 기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광명에 대한 그 꿀팁들을 알려주셨는데 네. 강의에서 더 얘기가 나올 게 있을까요? 지금 유튜브에서 이 정도인데 강의는 얼마나 더 그러니까요. 좋을까요? 강의는 네. 4시간 정도가 될 텐데 네. 정말 그 동네 하나하나 단지 하나하나의 특징까지 다 알려드렸고 투자 목적으로 좋은 단지, 실거주 목적으로 좋은 단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얼마 정도 하는지, 어떤 호재가 있는지, 여기랑 여기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지, 안에서는 이상형 월드컵 같은 것도 해요. 그래서 광명 내에서 내가 몇 억에서 몇 억 정도가 금액이 있으면 네. 여기가 제일 좋다. 이것까지 완전히 찍어드리고 그걸 네. 혼자 분석할 수 있고 비교 평가할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 아마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